아까 했던 게 요 부분부터 봐야 되겠네. 자,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는 원의 넓이를 리턴을 하나 해줬었잖아요. 자, 함수 호출 1회당 리턴 값 하나예요. 즉, 함수를 두 번 실행을 하면은 돌아오는 값은 두 개고, 100번을 실행했을 땐 돌아오는 값은 100개지만, 그렇다고 호출을 한 번 했을 때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예외는 있어. 튜플을 사용하면 여러 개를 리턴을 해줄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이제 한번 또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클 인포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얘도 만약에 또 이제 반지름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원의 둘레 두 개를 리턴을 해주도록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리턴 아래 제곱 곱하기 3.14 이거 하나랑 위에서는 에어리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이것도 있다, 이렇게도 한다 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예 수식을 리턴해버립니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에는 결과값이 나오는 건 맞으니까 여기 만약에 10이 들어왔으면 요 자리에 뿅 리턴이 요 결과값은 314가 뿅 나타나니까 리턴 314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원의 넓이이고 그다음에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얘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콤마를 통해서 각각 데이터를 구별을 해줬어요. 이렇게 데이터 하나, 이렇게 데이터 하나를 리턴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리절트. 리절트는 서클 에어리어에 서클 에어리어가 아니지. 서클 인포죠. 인포 100을 한번 100 너무 큰가? 10 넣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해서 이 리절트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렇게 얘도 보니까 튜플이네. 그리고 첫 번째 원소는 314, 두 번째 원소는 62.8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 활용을 해보는 거는 그냥 쓸 때랑 똑같아요. 인덱스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여러 개 데이터를 하나의 튜플형으로 그냥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로 묶어서 리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이 점프 투 파이썬에서 말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되는데, 얘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지금 보는 것처럼 뭔가 비슷한데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얘를 여러 줄로 구별을 해줬다. 리턴을 두 번 해줬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에러가 터지는데 플롯은 서브스크립터블 할 수가 없다. 서브스크립터블은 이거 인덱스 붙이는 이 작업을 말해요. 어, 이 녀석의 결과값, 이 부분이 플롯형이었기 때문에 이 플롯형에다가 0번, 1번 이러한 인덱스는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 이 부분이 지금 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건 가능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밑에 줄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314만 넘어온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return이라는 명령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return의 명령은 값을 반환하는 것도 있고, 반환하면서 동시에 호출되었던 자리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함수를 종료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 circle info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서 최초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을 리턴하는 거 여기까진 맞아.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함수는 끝나버리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리턴은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위에서 이미 한번 리턴을 만나버려서 함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는 건 가능하다.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투표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막판에 한 번에 보내버리는 건 가능하지만 깨작깨작 보낼 수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을 미리 설정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얘도 간단해. 이게 또 코드로 보면 어렵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나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로 지을게요. def function 1 이렇게 짓고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a는 뭐고 b 뭐고 c 뭐다 하는 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잠깐 저기 위에 이제 구분선 좀 잠깐 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식을 넣고 이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지금은 이제 리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리턴이란 키워드는 아예 뺐어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딱 3개가 12, 20, 30 들어가는 거 맞는데 여기에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돼. 이거는 얘도 이제 C에서 에러가 나요. 야, C의 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즉, 얘는 A고 얘는 B인데 C가 없는데? 라는 에러가 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기본값을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값을 지정해주는 방법. 약간 이런 느낌. 해주면 값이 그냥 그대로 이쁘게 잘 세 개가 다 들어갔으면 그 3개가 그대로 A, B, C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이제 앞에 10, 20은 뭐 A, B랑 B에 들어가. 그런데 C가 지금 없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싸리 매개 변수를 만들 때요. 다 기본값을 지정해주는 게 그냥 제일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A도 기본값 0, B도 기본값 0, 뭐 C도 기본값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 모르잖아, 그쵸? 이게 내가 만드는 함수를 다른 개발자들이 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혹시 내 함수를 사용할 다른 개발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약간 이러한 이제 그 보험 같은 걸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뭐 그냥 얘는 이제 심지어 아무것도 안 넣고 실행을 했을 때도 수행이 돼요. 여기 마지막에 3개. 이렇게 해서 기본값 지정. 형식이 사실 따로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초 문법만 맞으면 여러분이 함수를 디자인하는 거는 그냥 자유자재예요.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죠. 왜냐면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좋은 함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껏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도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함수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건데 그것도 물론 이제 좋은 설계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그렇게 깊게는 안 가고 그냥 딱 모양 정도만 보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후반부 가면 좀 감이 와요. 지금 딱 처음 함수를 공부했을 땐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나중에는 함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면은 익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를 100%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 가면 자, 파이썬
5-1이네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음, 클래스는 왜 필요한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객체지향 언어가 아닌 C 언어. 자, C 언어는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나온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도 한번 그냥 훑고 갈까? 객체지향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절차적 언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절차적 언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C였거든요. 60년대, 70년대 이때 절차적 언어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음, 이제 막 개발이 될까 말까 했던 시기였고 막 에드삭인가 막 에드박 막 이제 이런 초기 컴퓨터가 등장하는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이제 막 산업화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의 용도가 사실은 계산기였죠. 암호를 푼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빠른 계산을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도 그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단순 연산이랑 그다음에 제한적인 메모리.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막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때 이제 막 나온 절차적 언어는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고 빠른 연산 그리고 얼마나 적은 메모리를 쓸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절차적인 방식대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는다라는 것은 그냥 정말 쉽게 생각을 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장점 빠른 개발 기간이에요. 빠른 개발 기간이 아니죠. 잠깐만요. 말을 반대로 했어. 일단 장점은 쉬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어느 정도 개발을 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섬세한 어, 코딩이 가능했다. 좀 디테일을 좀 살릴 수 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메모리 퍼포먼스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컨트롤을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이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언어 중에서도 여전히 C가 제일 속도가 빠르죠. 실행 속도가 빠르죠. 단점. 근데 이거를 다 커버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개발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업데이트 같은 거 좀 해줘야 된다거나 버그가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의식의 흐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프로그램 전반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운이 나쁘면은 정말 그냥 다시 짜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분업도 힘들어요. 왜? 얘도 아까 제가 그 함수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전체가 하나의 뭐랄까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정말 팔다리가 다 붙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바꾸려면은 다른 이런 기능한테도 다 영향을 줬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내가 만들어, 이거는 우리 박 사장이 만들어, 이거는 내 사수가 만들어. 이렇게 분업을 했을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힘들고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거 저쪽에서도 수정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가 이 기능을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그 매뉴얼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근데 이 치명적인 단점이 오늘날 시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큰 단점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는 괜찮아. 옛날이랬으면은 프로그램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분업할 만한 게 없던 거예요. 그리고 개발 기간이 길어도 됐었어.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연구의 목적이 더 많았죠. 그게 그래서 크게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올리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개발 기간이 짧아야 돼요. 대신에 반대로 옛날에는 메모리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그런 리소스를 사용하는 게 좀 제한사항이 있었던 반면 요즘엔 또 이제 페타바이트 시대 아닙니까? 요즘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고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무겁더라도 충분히 이 하드웨어 자체가 그걸 커버할 수가 있어요. 좋은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 섬세한 코딩,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무뎌졌어요. 그래요. 이거요. 그리고 이제 요즘 세상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개발 기간이 짧으려면은 미리 구현해 놓기 이거랑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 작업하기 이게 굉장히 또 유지보수 빨리 하기 이게 되게 또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세대에는 이 절차적 언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가 등장을 했어요. 객체지향은 8, 90년대에 등장을 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이거 좀 알고 계시면은 객체지향을 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객체지향의 가장 큰 그거는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는 거. 분업을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객체지향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함수형 언어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객체지향이 대세긴 하죠. 자, 파이썬은 절차적 방식도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객체지향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컨셉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 내가 절차적 방식으로 쓰고 싶으면 파이썬을 절차적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객체지향식으로 쓰고 싶어 하면은 파이썬도 객체지향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지향에서의 객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객체.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은요, 부품의 개념이에요. 부품. 그 얘기는 우리 그냥 자동차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 만들려면 이거를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듭니까? 아니야, 그쵸? 우리가 바퀴는 우리가 저쪽 어느 회사에서 갖고 오고, 뭐 여기 엔진 사오고 차체는 뭐 내가 만들지 뭐 해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품을 미리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는 형태죠. 이게 객체지향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바퀴 4개, 여기 나오는 엔진, 그 다음에 여기 뭐 해볼까? 여기는 뭐 차문. 차체라고 할게요. 바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품을 각각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오브젝트.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것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딱 만들어서 딱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고 탈 수 있는 이런 부품이 되기 전에 얘네들은 다 설계도가 하나씩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바퀴 가지고만 생각을 해도 돼요. 바퀴를 내가 직접 만들어. 뚝딱뚝딱 만들어. 그런데 내가 설계도를 안 만들어 놨네? 뭐 기록을 안 해놨네? 그러면 그 다음 바퀴를 만들었을 때 얘랑 100% 똑같을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보통 뭐 합니까? 보통 이러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보통 설계도 하나를 만들어 둔다라는 거예요. 설계도. 바퀴에 대한 설계도 해가지고 지름 몇이고 뭐 이거 두께 뭐고 재질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다른 부품들 또한 설계도가 다 하나씩 있으면 또 좋잖아. 그쵸? 내가 나중에 또 만들 일이 있으니까. 설계도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설계도가 뭐냐? 설계도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지향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객체라는 말만큼 많이 나오는 게 또 클래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설계하는 종이장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 그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사용하는 것은 객체지만,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는 얘가 직접 우리가 만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무조건 객체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얘네들이 존재하려면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녀석을 위한 클래스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 자동차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다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객체랑 클래스는 뭐 그렇다 치는데, 실제 이 객체가 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직접 다룰 수 있고 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에 접목이 됐을 때는 얘네들은 실제로 값도 저장할 수 있고 실제로 뭔가 행동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뭐랄까 이러한 덩어리 이 같은 개념인데 이러한 덩어리 역할의 객체는요. 이 무조건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메모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그렇죠. 여기 실제로 여기 뭐 이 엔진의 모델명 일할 때 어떻게 일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은 다 메모리에 로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클래스는 미리 만드는 것이고 그거대로 이 모양대로 그대로 메모리에 찍어낸 대상을 객체라고 합니다. 이 객체는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연산을 하던 뭐 화면에 뭔가를 띄워주던 입력을 받던 어쨌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봐봐요. 여기에서 이 객체들이 다 메모리 안에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또 이따가 볼 거지만 레퍼런스 혹은 ID라는 개념이 나와요. ID. 자, 저는 레퍼런스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해요. 왜냐면 저는 자바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파이썬에서는 ID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나 ID는 이 객체들이 위치한 주소값을 의미합니다. 봐봐. 여기서, 자, 바퀴가 제일 예를 들기 좋은데, 일단은 설계도는 한 장이에요. 그쵸? 설계도 한 장대로 내가 총 4개의 바퀴를 찍어냈어. 램에다가 찍어냈어. 로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아무리 똑같이 생겼더라고 해도 각각 다 다른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쌍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녀석의 위치 주소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램 메모리 중에 그래요.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힙이라는 걸 아신다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힙의 특징이에요. 이 객체는 사실 다 힙이라는 영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힙 영역의 특징, 여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다 막 휠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없고 이 힙 영역에 들어있는 객체들은요 다 주소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적 할당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성했다 그때그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름을 수시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객체를 구별하는 이 유일한 표시는 이 녀석의 자체 주소값. 뭐 14, 뭐 1004번지, 뭐 2004번지, 이런 식의 주소값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객체를 구별한다. 이랬을 때 이 주소는 reference 혹은 id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거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 자동차를 그대로 코드로 적용하기에는 좀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자, 우리가 포켓몬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포켓몬, 피카츄도 있고, 라이츄도 있고, 프린도 있고, 뭐 있어. 자, 근데 걔네들의 공통사항은, 자, 우리 설계도를 하나 딱 만들게요. 설계도를 딱 하나 만들었을 때, 이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포켓몬이라고 할게요.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포켓몬. 자, 일단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포켓몬의 이름. 자, 이러한 정보. 레벨, 체력. 이러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한다. 라는 행위를 갖도록 할 거예요.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100만 볼트를 쏠 것인지,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뭐 정보를 뭐 프린트로 출력을 하는 행위도 할 거고, 뭐 아니면은 말을 거는, 인사를 하는, 뭐 그리트라는 이런 행위도 하도록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피카츄 한 마리, 라이츄 한 마리, 뭐 프린 한 마리 해가지고 총 3개의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객체, 기본 개념, 객체, 그 다음에 클래스, 레퍼런스, 여기는 혹은 id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였죠? 자, 그다음 객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의 역할을 한다. 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데이터 저장, 그리고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데이터 있잖아. 그쵸? 이름, 주민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연락처 뭐 이런 등등등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나? 아니죠.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일한다, 먹는다, 뭐 이런 동사적인 개념. 이거. 그래서 이따 포켓몬 할 때는 이름, 레벨, 체력, 그리고 행위 자체는 뭐 공격, 뭐 아니면은 뭐 그게 뭐냐, 뭐 정보 보여주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설계도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그죠, 뭐 대기 뭐 이런 거 그죠, 방어하기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설계도에다가 그런 계획을 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피카츄 객체, 라이츄 객체, 프린 객체 걔네들한테 이름을 다 그냥 그렇게 지어줄 거예요. 피카츄라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지어서 3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써보자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객체의 설계도 이렇게 되는 거고, 레퍼런스는 객체의 위치 주소, 그러니까 램에 있는 램의 그 와중에 힙의 주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포켓몬 설계도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만 딱 하면 끝나겠다, 그쵸?
자, 우리 클래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클래스 정의. 자, 아까 def를 쓰면은 함수였죠. 근데 이번에 클래스를 만들 때 그냥 클래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보통 클래스 이름을 붙일 때는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것이 관행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땡. 얘는 이거 괄호 붙이면 안 돼요. 괄호 붙이면은 함수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니까 괄호를 붙이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럼 여기 조금 어려워. 여기 잘 봐야 돼요. def 언더바 2개를 딱 치시고 잠깐만 이렇게 언더스코어 2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키 같이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 이렇게 잠깐만 여러분 자동 완성되나? 아니다. 이 정도는 쳐야겠다. init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init, self라고 써 있는 거. 얘를 그대로 자동 완성을 할게요. 물론 우리가 일일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귀찮으니까 def init 해놓고 들여쓰기를 해서 자 self.name self.label self.hp는 기본적으로 10,000 정도로 주겠습니다. init이라고 하는 것은 initialize예요. 초기화. 자세한 건 이따가 보고 나중에 다음 회차 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객체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게 될 데이터 이거를 변수라고 하는 게 좀 낫겠다.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필드라고 합니다. 혹은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멤버 변수. 이 멤버라고 하는 건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구성하는 데이터. 이 객체를 구성하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뭐 공격한다 뭐식이 있었잖아요. 한 2개 정도만 써봅시다. 어렵게 쓰면은 조금 지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때? 자, 얘도 self라는 말이 그대로 뜨도록 냅두시고 여기다가 프린트 여기다가는 self.name의 공격 뭐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엄청 심플하죠. 뭐 이게 공격 같지도 않지만 대충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def 이번에는 greet 여기다가는 마스터 마스터는 뭐 이렇게 넣어봅시다. 프린트 여기다는 뭐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저는 self.name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어떻게 동작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하게 이름, 레벨, 체력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할 줄 아는 거 딱 2개밖에 없어. 공격하는 척하기, 인사하기. 딱 2가지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설계도를 잠깐 만들었고요. 그럼 이걸 실체화해야 되겠죠. 뚱땅뚱땅 찍어내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객체 생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객체 생성은 여기다 클래스 이름에다가 소괄호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 얘기는 자, 우리 포켓몬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쵸? 포켓몬 클래스 만들고 소괄호.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포켓몬 클래스 모양대로 내 실제로 메모리에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찍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3번 하면은 3개가 찍혀요. 이거는 실행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게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되게 신기한 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좀 써보시고 저기 여기 이니시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자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포켓몬 객체 생성 완료 뭐 이렇게 써보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웃긴 게 얘가 지금 3번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쵸? 우리가 뭐 이닛이라는 거, 그쵸? 뭐 일단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일단 def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거는 함수야. 근데 우리가 여기 밑에서 뭐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야. 대신에 우리가 클래스 이름에 딱 괄호를 쳐주니까 얘가 init이라는 게 실행되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생겨먹은 것 자체도 웃기죠. 얘 양쪽에 날개 있듯이 이게 언더스코어가 2쌍씩 있는데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돼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객체의 주소라고 할게요. 주소 이거는 F라고 할까? 셀프 한번 넣어봅시다. 이러면 지금 총 3번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객체는 3개가 만들어졌지만 이거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주소값이거든요. 이게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사실 이게 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냥 실행 중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현재 실행되는 실행 중 파일이라고 볼게요. 지금 실행 중인 파일에 포켓몬 객체인데 어디에 있는 객체? 이 해당 번지수에 있는 객체 이런 뜻이에요. 잠깐만. 근데 얘가 그렇네. 우리가 지금 얘가 미안해요. 얘네들 지금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원래 똑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를 저장을 안 해서 미안합니다. 저거 여기 잠깐 수정해도 잠깐 볼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P1, P2, P3 이렇게 조금씩 써줄게요. 조금 수정 좀 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주소가 다 똑같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설명하기에는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일단은 요거 좀 바꾸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럼 이때는 주소가 3개가 다 다르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는 지금 방금까지 설계도 한 장을 만들었다. 이게 포켓몬.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메모리에 이 포켓몬의 모양과 딱 똑같이 생긴 3개의 객체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객체의 모양은 다 동일하겠지만 셋 다 그냥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각각 그냥 이제 독립된 대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소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 두 자리만 좀 표시를 해놨어요. 더 쓰기 귀찮아서. 이거 참고로 이거 16진수입니다. 여러분 보완 좀 하셨으니까 16진수는 다 아시겠죠? 네. 어쨌거나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우리가 써놨던 설계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name, 레벨, HP, name, 레벨, HP, name, 레벨, HP. 그리고 greet,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함수, 함수도 가지고 있는데 함수는 여기다 따로 그림을 그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조금 진행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냥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여기서, 아까 이거 세 마리가, 이거 세 개가 지금 필드 혹은 멤버 변수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메서드, 함수는 참고라고 써놓을게요. 참고.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는 메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서드. 그래서 여기는 attack method, create method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냥 알아두시라고. 이거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용어를 딱딱딱 여러분이 이렇게 뭐랄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함수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따로 만들어 놨던 이런, 즉 바깥에 있는 함수를 그냥 함수라고 하고 얘랑 모양은 똑같은데 클래스 안에 들어있어? 그럼 메서드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우리 아까 그 객체는 데이터가 있고 행위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데이터가 필드고요. 필드. 멤버, 변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행위가 메서드거든요. 얘가 왜 메서드냐면, 얘가 방식이란 뜻 아닙니까? 방식, 방법.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행위할지. 뭐지? 그냥 행위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행위할지. 자,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행동을 이렇게 할 거다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얘기, 방법이나 혹은 방식이다, 행위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메소드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자, 여기 여기 별거 없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 이번에 자 객체 생성이라고 하면 우리 클래스에다가 소괄호를 찍어준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하냐? 자 클래스명 소괄호 찍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러면 해당 클래스에 이닛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닛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러면서 각각의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자, 클래스명 요거. 자, 이 코드가 있던 자리에 자, 생성된 객체의 주소가 리턴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포켓몬 3개를 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 객체의 시작 주소가 1004번지다 하면은 이 1004번지가 여기에 뿅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P1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얘가 1004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를 P1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옳지 못한 생각이고, 요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객체 주소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두 번째, 포켓몬 또 이것도 생성한데 또 만들어.
또 만들고 2004, 뭐 이번에 2004번지래. 그 2004라는 값이 이 자리에 뿅 등장을 하면서 이번에 P2에는 200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P2를 통해서 2004번지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포켓몬 뭐 3마리 이렇게 딱 하면 이제 P3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P1 자체를 P1, P2, P3를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눈으로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마지막 얘랑 똑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떤 식으로 행위할지 내려주는 지침. 아, 너무 좋다. 이거 딱 맞는 얘기 같습니다, 대창씨. 네, 자, 대광씨. 아, 제가 자꾸 왜 대창씨라고 하지? 대광씨. 잠깐만요. 너무 완벽하다. 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객체는 피카츄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레벨은 한 10 정도로 주고 P2도 라이츄 P2점 레벨 얘는 좀 높아야 되겠지? 피카츄보단. 그리고 프린 저는 포켓몬 중에서 프린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는 30으로 레벨을 높게 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대창씨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얘도 아직 실행을 하려면 멀었어요. 자, 프린트를 해서 직접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름 땡땡 p1.name 자, 레벨은 p1.level 그 다음에 체력 p1.hp 이거를 한 줄 써가지고 그대로 p2, p3한테도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야지 눈으로 보이겠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객체를 사용할 때는 이 변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점 찍고 이렇게 딱 네임, 레벨, HP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해야지 각각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접근 연산자 잠깐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 파이썬도 똑같지 않을까? 접근 연산자. 그냥 얘는 뭐뭐의라고 할게요. 뭐뭐의. 그러니까 여기서 P1점, P1점 name이라고 하는 것은 P1의 name이란 뜻입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P1이 만약에 1004번지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엄연히 따지면 1004번지 객체의 name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 자, 우리가 클래스, 객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소. 왜냐하면 주소라는 개념을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객체 지향을 열심히 공부했다 한들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거 맞추면 이거 이제 바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요렇게 했어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예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단은 P1이 누구였어? P1이 피카츄였고 P2가 라이츄였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 같다라고 했어요. 같다?
어쨌거나 뭔가 했어. P2는 P1 뭐 이렇게 했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랑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잠깐 여기서 P1.name에다가 얘를 갸라도스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했어. 라이츄. 요거 없었을 때요, 그쵸? 요거 없었을 때. 라이츄. 그럼 요게 만약에 없었을 때는 라이츄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문제 조금 바꿔볼게요. 일단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둘 다 라이츄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p1.name 갸라도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갸라도스 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라이츄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P2가 라이츄였으니까 P1도 이제 라이츄가 될 것 같고, 그럼 P1.name이 갸라도스라고 하면 얘들이 라이츄일까?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둘 다 갸라도스가 나와요. 그쵸? 둘 다 갸라도스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P1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P1에는 실제로 주소값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객체는 실제 이렇게 딱 이런 식의 모양이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얘가 P1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얘를 P1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개발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P1 객체, 뭐 P2 객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거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끝낼게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둘 다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있고 P2도 2004번지 얘도 2004번지에는 얘도 또 다른 포켓몬 얘가 피카츄였고 얘가 라이츄였죠. 그랬을 때 얘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체가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P1에 P2의 값을 넣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P2 2004였던 얘가 이제 P1도 2004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P1이나 P2가 모두 다 동일한 객체를 참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아까는 처음에 둘 다 이제 라이츠가 나왔던 이유도 아무래도 P1, P2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쵸? 동일한 요 하나의 객체를 같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왔던 거고. 그랬을 때 P1.name 갸라도스를 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2004번지 갸라도스였으니 2004번지의 갸라도스니까 얘가 갸라도스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P1.name을 딱 내가 쳐서 봤을 때도 지금 보니까 갸라도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이런 자잘자잘한 게 좀 어려워서 특히나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멤버 변수는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테스트를 안 했네? 이거 메서드? 잠깐만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왕 하는 김에 다 완성을 해봅시다. 그리트 그 마스터는 지우
P2.그리트 이슬이 P3.그리트 웅이 하고 P1. 어택. 네, 이왕 하는 김에 다 써버리고 끝냅시다. 아이고, 저는 이거 얘 잠깐.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한 6줄 정도? 쓰고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얘네들도 그리트가 똑같은 내용의 그리트지만 이건 엄연히 따지면 이제 그 각각 객체 3마리가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트를 다 한 번씩 실행을 했다라고 보시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커리큘럼이 너무 타이트하네요. 이거 제가 오늘 충분히 다 할 줄 알았는데 커리큘럼을 다 못 맞췄어요. 생성자라는 것까지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자 보자. 다음 시간에 조금 빡세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6회차가 의외로 할 게 많이 없어요. 해봤자 파일 입출력이 내용이 좀 많을 건데 이거 한 20분 이것도 한 20분 하면은 충분하겠다. 그러면은 6회차 때 조금 더 객체 지향의 보충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객체 지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말한 거에 한 70%, 한 60% 정도만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P2의 결과값이 P1의 결과값을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P2의 주소값을, P1의 주소값 뒤집어 씌운 거다. 네, 맞아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P2 자체가 이 안에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P2의 결과값은 곧 주소예요. 이게 곧 주소. 어떤 포켓몬 객체 한 개의 주소예요. 말씀하시는 P2 주소값, P2의 주소값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P2의 자체 주소를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주소값을 말하는 거죠. 그쵸. 나머지 이제 말씀을 맞고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뭔가 실습은 별로 없었고, 이론만 겁나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최대한 분위기를 좀 그래도 띄워보고자 텐션을 조금 높여봤는데요. 객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점프 투 파이썬에는 객체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끝내는 거라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따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원래 프로그래밍 공부는요, 하나의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교재를 한 번씩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딱 하나만 가지고만 보면 내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맞게 이해했는지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쓴 아티클 좀 보면서 하는 게 제일 뭐랄까요? 혼자 공부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